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자,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국 51강, 그러니까 12신살로서 12번째에 해당되는 화개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신살의 12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12개의 지지 중에서 각 운동성을 같이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토, 금수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같이 시작하는 삼합의 마무리죠. 끝에 운동. 그러니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지살이었잖아요. 지살에서 중군의 어떤 그 킹 역할을 하는 장성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좌해주고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게 여기 이제 화계가 되겠습니다. 이 화계. 내용에 이게 화자라는 거는 그 빛나는 화자예요. 빛이 난다. 중국에서 중화사상 할 때 이제 세계에서 중국이 이제 빛이 난다. 뭐 이런 그 빛나는 화자에다가 이 개자가 덮을 개자예요. 빛나는 것을 덮는다. 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계절을 열기 위해서 전 단계의 계절을 이렇게 인묘를 시키는 그 12신살로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비서실장의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살과 장성을 지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란 건 어떻게 보면 삼합의 어떤 그런 운동성의 추억이 되는 묘지의 개념이 거기에 안장시키는 도서관 같은, 우리 그 서적이 이제 다량으로 뭐 인문 됐건 과학이 됐건 이런 역사적 서적들이 묻혀 있는 어떤 그런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계가 있으면 어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역학이라든지 종교성, 특히 종교성이 어떤 그런 개념이 포함된 인연이 있겠고, 예술이나 문학, 여기에 어떤 그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 분 중에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그 학자분들 중에서도 이 화계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미토의 시대라고, 물질 만능의 미토, 과학의 어떤 그런 끝판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화계라는 것이 물질이 점점 극에 달할수록, 발전을 할수록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그 다음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화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누누이 강의를 그 학습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12운성으로서는 12신살은 마무리니까 무덤입니다. 묘지. 그 화려한 어떤 그런 그 전 계절에 화려한 물 묻고 덮고 묘지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제적인 어떤 그런 절제와, 그리고 자숙의 어떤 과오가 있을 때 그것을 곱씹으면서 좀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 12운성상 그 묘지의 특징이기도 하거니와 12신살 화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화계, 어떤 그 어느 정도 경험이 있죠. 경험을 그러니까 운성으로 보면 제왕의 병지 사지를 지나서 묘지에 들어가는 만큼 어느 정도 삶의 노하우, 지혜가 있고, 그리고 총명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계가 있으시면은 거기에 특출난 재주를 보일 수가 있고, 문화예술, 그리고 학문연구란 것을 교육 지도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온화하게 어떤 그 지식이나 지혜를 교육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계라는 게 묻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 처음에 이 명리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의 묘지라 그러면 일단은 극단적으로 죽는다.
왜? 묘지에 들어가는 게 죽는 거와 같은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계절은 끝없이,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뭐 46억 년이라 그러는데 6억 년 동안에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 순환이 되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또 윤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라는 게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는 순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전에 어떤 그런 계절의 기운을 갖다가 일단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옳은 거,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좋은 거, 우리가 왜 쓰레기 재활용을 할 때 먼저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병은 병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한 다음에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묘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쓰레기 합치장 가서 분리를 한 다음에 쓸 건 쓰고 못 쓸 건 태우고, 이렇게 화계의 특징이 분리수거, 재활용의 인자가 있다. 이런 그 화계가 있으면 분리수거 잘한다, 이런 거죠.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건 이론, 이런 어떤 그 관념, 개념들을 일단 가지고 와서 섹트별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에 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도 이 어떤 명식을 받았을 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사주의 상에서 나오는 성격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내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화계는 두 가지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예술 문화에 좀 특출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도 특출난 어떤 그런 기운이 있다. 그리고 화계가 있으면 반복이잖아요. 옛 연인을 다시 만나는 인연. 선생님, 우리 저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인연이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인연에 대한 제외는 화계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았던 그런. 그리고 내가 갔던 장소를, 또 내가 했던 직업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화계는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반복인데 좀 능수능란합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총명하기도 하고, 그런 재생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왔던 길 또 다시 가는 인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손님도 보면 단골 손님, 화계 인연이 있으면 단골 손님이 많다. 왔던 손님 또 온다. 반복해서 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계의 특징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현실 우리 그 물질 세계에서의 이 사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그것을 일단 보관을 하고, 그것을 분리를 하고 나누어서 다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하는 어떤 그런 창고의 역할, 이 고의 역할. 자, 그러면 요즘은 묘지라고 할 때 묘의 기능을, 묘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창고 역할을 하는 고의 기능도 된다. 여기 창고예요. 금고. 그러면 어때요? 금고에 어떤 보관하는 거는 중요한 거, 소중한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중한 것을 갖다가 아껴 쓰는 어떤 절제, 아까 이 절제에 대한 절제, 뭐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러고 이 금고에는 보관을 할 때 아무거나 보관하지 않잖아요. 정리정돈,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물이나 정신을 보관하고 이것을 창조하는 어떤 그런 창고가 된다. 묘지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묘 속에 들어가면, 관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우리 시분성 그 묘지에서도 한번 학습을 했었지만은, 여기 들어가면 제한된 영역 내에서 내 활동성이 제한되지만 행동이나 생각들을 점점 알뜰하게 규모 있게, 규모의 어떤 그런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묘지묘고가 되겠습니다. 묘지는 들어가면 재생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묘지에서는 정신적, 그러니까 활동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게 더 영향의 역할이 더 크게 이 반영이 되는 내용이겠죠. 화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독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지살 장군하고 가가지고 전쟁 치르고 이제 복귀하고 나머지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을 해야 되니까 이 화계 혼자서 독구다이 개념인 거야. 독구다이 개념으로 고독한 승부사가 돼. 고독한 성분이 되는 거고. 그 화계가 있으면 떨어져 삽니다. 부모, 형제,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화계는 뭐예요? 종교 인자도 되고, 그죠? 혼자서 그 연구하는 어떤 이런 인자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고독한 승부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산수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요즘 수능로 보면 재수 반수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N수생, 재수생이나 일단, N수생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뭐예요? 왜 N수를 할까요? 왜 입산수도를 합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도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되겠고, 더 좋은 학교로 진출하기 위한,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지, 그 다음에 화계. 묘지와 화계. 우리가 어감이 묘지라 그러니까 되게 좀 낯설죠? 근데 이제 명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묘지뿐만이 아니라 창고도 된다. 묘고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화계가 많으면 근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자세한 내용은 그 화계 두 번째 시간에도 하겠지만은 이게 머리가 비상하긴 한데 비상을 해도 현실적인 어떤 그거에서는 좀 무능한, 좀 다소 조금 게으른 어떤 인성이 많은 어떤 상황이면은, 인성이 많으면 왜 도식하는 어떤 기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재가 약해지는, 식상과 재성들이 약해지는, 재성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일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식상적인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계가 결론적으로 이 길성이에요. 좋은 성분입니다. 화계가. 좋은 성분. 왜? 발전을 위한 잠시 멈춤, 임묘, 입산수도, N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존경받고 높은 인품을 지닌 분들이 많다. 대유명한 어떤 그 종교인, 스님분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자, 그리고 좀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화계의 어떤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명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명식이 누구냐면 이게 심리학의 빅3, 왜 정신의학, 그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학과 정신의학이라 하잖아요. 정신학 빅3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이분이 이제 프로이트입니다.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죠.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제자에 해당되는 요 사화하고 하오미합을 하는 이분이 바로 프로이트 제자이면서 프로이트와의 그 정신 분석 학회를 창립했다가 차후에는 이제 본인만의 분석 심리학을 창립한 칼융 할배입니다. 칼융 할배. 분석 심리.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또 다른, 프로이트하고 그 융 이분은 이제 정신을 뭐 의식과 뭐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 여기는 이제 그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갖다가 뭐 전의식 이렇게 나누고, 이분은 이 무의식을 갖다 집단, 그다음에 개별 무의식으로 나누고, 그 무의식의 어떤 그런 영역을 같이 그 궤를 맞춘 거는 똑같아요. 어떤 우리의 어떤 억압된 어떤 그런 그 히스테리가 무의식의 어떤 그 저장이 됐다가 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이분이 칼융분이 프로이트에 비해서는 19살 정도 젊은데 같이 일단은 그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무의식에 동조를 했고, 어떤 그 말씀드린 히스테리가 그 무의식의 어떤 그런 것에 저장이 됐다가 이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여기는 과거에 그 억압된 것들이 현재 나타난다, 의식으로 발현, 꿈으로 나타난다, 꿈으로 위장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 요거 좀 차이가 있어요. 심리 자체가. 이분은 아들러예요. 근데 이분 두 분처럼 이 어떤 그 의식을 갖다가 의식이나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나 어떤 육체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걸 갖다가 추구하는 개별 심리학을 창시한 분이에요. 개별 심리학. 이 개별 심리학이라는 게 단어가 뭐냐면 individual이라고 하는데 뭐 사이콜로지. 인이 뭐냐면 not. 디비주얼은 뭐냐면 디바이드 분리. individual이라는 거니까 이게 그 영어를 해석하면서 이 개인 심리학으로 됐잖아요.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뜻인데 개별 심리학, 개인 심리학 하는데 묘는 뭐냐면 정신 속에서 의식이나 무의식이 따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나 또 정신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통합된 공동체적인 그런 걸 향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사주를 간단하게 보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묘지 화계의 입장에서 보면 기축 일주죠. 두 분 다 기축 일주예요. 4월에 기축 일주, 그다음에 미월에 기축 일주. 처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4호미를 짰어요. 방합으로 무의식 같은 걸 갖다가 의식과 무의식을 창조한 기축 일주의 특징 뭐예요? 묘지, 묘지잖아, 묘지. 그리고 여기도 묘지잖아. 그리고 연지 기준으로 이 진토가 뭡니까? 진토가 화계잖아, 화계. 정인 이 중에서 병화가 올라왔어. 이 정인이야. 이 겁재가 연구를 하고 있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뭐야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사축합으로 갖고 와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영역 학설에 대한 뭐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정립이 안 된 제극이 된 대한 것. 두 번째는 뭐 이 남항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이 정인이고 이게 또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겁재 뺏기는 거야. 정신적으로 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어떤 그런 환자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러고 이 개수가 사실 물상으로 보면 정신적 영혼의 어떤 그런 임수 다음에 지식 다음에 지혜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영혼의 어떤 그런 측면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 사축합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기축이 묘가 되니까 여기서 딱 들어가. 이 묘지가 뭐예요? 아까 묘지가 정신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갖다가 들어가서 일단 가지고 와. 수거한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거기에서 그 의식, 무의식을 갖다가 이 묘지의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무의식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촘촘한 이런 어떤 남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다음에 분리해서 다시 유구모 재생시키는. 그게 12호소 모지의 성향이 내면 깊숙이 어떤 정신의 어떤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본인만의 편재적인 어떤 그런 성향으로 정신 분석을 학을 만들었다.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우리가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리비도라고 그래요. 리비도. 해석을 할 때도요. 무의식이라는 걸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저가 어딘가 봐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 무의식은 연주. 이 본성이나 연주가 뭐예요? 연주가 내 근본이고 본성들, 본성, 조상 뿌리잖아.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우리 의식이나 무의식이 어디에서 파생되는가 보려면 이 연주회잖아, 연주에서 파생이 됐다고 보는데 이 연주의 내용이 보면 자 여기 보면 병진이 기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인이고 겁재. 첫 번째 해석은 1번 기존의 이 겁재가 연구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연구들을 갖다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편재적인 어떤 그 영역의 확보가 제극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것도 되겠고 이 사화가 이 정인인데 이 사화가 제극인데 정인이에요. 남항정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이 있는 이 환자들 것을 가지고 축합한 다음에 축진파도 되죠. 이것을 자 학회 정립
정신분석 학회를 갖다가 본인 걸 가져와 정립을 하고 환자를 사유축 이게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식상극을 이뤄가지고 이건 뭐냐면 연구 계속. 그 우리가 보면 그 이분이 그 환자들의 임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갖다가 그 행동으로 반영이 되더라. 꿈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임상을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한 거예요. 기축일주가 프로입니다. 프로입니다. 기축일주가 축토의 묘지의 어떤 그런 깊숙하게 정신적인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런 연구를 이 양반도, 칼 융 이 양반도 오케이. 맞다. 의식이나 강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성적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근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가 강조한 건 정신이자. 프로이트가 정신을 어떻게 나눴냐면 의식이나 우리가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일단 무의식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억압된 정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못하게 됐을 때 히스테리나 이런 걸 받는 어떤 그런 정신. 이게 꿈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융 할배는 뭐냐면 그래 동의한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다. 자, 의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표현하는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라 이거예요. 10분의 1이 의식이고 나머지는 무의식이다. 우리가 왜냐하면 귀문이나 이런 부분을 그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내용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하는 건데요. 이 무의식은 예를 들어서 그 융 같은 경우 무의식은 뭐냐면 오식도 있고 좋아. 이건 뭐냐면 개인의 무의식하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 분석 대상은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 있잖아요. 정신질환자인데 현재의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억압된 그 행위라든지 안 좋은 억압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다 그러면 융은 그게 아니고 이건 미래지. 현재 그냥 일반인이 연구 대상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고 미래지향적인 잘 되려고 그러니까 무의식을 좀 넓게 해석하는데 그 여기 프로이트가 억압된 정신이라든지 특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우리 생각 행동의 기저가 되는 것을 프로이드는 성적인 어떤 그런 본능이 그 모든 행동의 기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별한 이유가 여기가 합을 했다가 충미충으로 결별을 하죠. 여기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같이 봐. 기축일주인데 이 편제잖아, 그죠? 이거 뭐 해수는 정제, 편판. 뭐냐면 재생살로 잘 나가는. 재생살은 전 오픈골 상황에 이미 그때 떴잖아. 정신 분석의 어떤 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던 프로이드인 거예요. 프로이드와 같이 합을 했다가 프로이드가 일단 성적인 본능이라든지 뭐 유아 성령론, 뭐 4살에서 6살 되는 때 이 엄마에 대한 성적 욕망이 있어서 엄마를 차지하고 있는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반대로 그러니까 아빠를 차지하고 있는 엄마를 싫어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엑스트라 콤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이 칼 융은 싫었던 거죠. 자, 좋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의식, 무의식 나는 거 좋고 강박이나 히스테리가 어떤 성적 에너지에 의해서 좋아 하는데 유아 성령론하고 그 다음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인정을 못하니까 융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 정신분석가 창조했는데 이거를 좀 무의식의 영역을 좀 넓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축술미나 이거 축술미 사명산입니다. 칼 융의 경우에는 자 먼저 아까 배웠던 먼저 수거, 이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와서 무의식으로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no!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충미충으로 분열한 거야. 재생사로 잘 나가는 스승하고 분열한 거예요. 미토가 뭐예요? 비견. 이것도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겁재예요. 자존심 엄청 세죠, 이분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축술미 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헤어졌어요, 그죠? 충미충으로 헤어졌는데, 갖고 와. 본인이 또 들어가갖고, 묘지 들어가고 뭘 연구했냐. 이 특징이 뭡니까? 의식.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가는. 자, 이 기토가 이 미토하고 또 기축하고 이 상황에 보면,
우리가 왜 이 칼융이 뭘 얘기했냐면은 페르소나라고 개인의 자 의식을 이쓰기 보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의 각자의 가면을 쓰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거. 집에서 가장이 회사 가면 집에서는 따뜻하고 뭐 이렇게 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지만 회사 가면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 어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각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이트가 연구한 무의식을 이분들은 다 갖고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축술미 형살의 특징 아까 우리가 화계잖아. 이게 다 화계잖아. 진술충미예요, 다. 여기서 확실히 나오는 거죠. 축술미는 뭐다 하면은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 그 다음에 재생. 이분이 갖고 와가지고 사오미로 이 정신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을 좀 넓게 분리한 다음에 각자 하나씩 집단 무의식, 그다음 개인 무의식으로 또 분리한 다음에 이 개인 무의식도 계속 발전해요. 무의식 속에 자기의 에고, 자아 실현의 개념에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집단 무의식 속의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나의 어떤 정신적인 전체의 중심을 셀프, 자기를 향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개별화, 요 개인 무의식의 개별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우리가 자기 실현을 갖다 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집단 무의식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연주에서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다. 이거를 이 양반은 갖고 와가지고 일단 수거한 다음에 각자 쪼개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다음에 재생산을 해서 분석 심리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분은 진짜 되게 할 말이 많은 분이 이분 뭐 우리가 이제 남자이면은 남성의 어떤 그 여성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 여성의 어떤 그 남성성 우리가 이제 남자지만 이게 뭐냐면 플러스지만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도 있다. 이게 뭐 아니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가면을 쓰면서 이렇게 같은 비견 겁재지니까 어떤 때는 비견의 역할 페르소나 가면도 쓰면서 또 어떤 데 가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역할의 어떤 가면을 쓰고 간다. 이분이 이제 자유로운 영혼의 무관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무관이고 이분은 무인성이에요. 무인성. 근데 무인성인데 나붐으로 보면 이 다 화가 있는 거예요. 연월 이치가 나붐이 있어. 무인성이라고 뭐 똑똑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무관이라고 해서 또 자기가 어떤 그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을 현재로 구축을 했다. 여기 또 갑술 시정 해묘미 운동을 하다가 해묘미 운동하는 걸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분리수거해서 작자의 영역을 만든다. 해묘미 운동하는 걸 갖다가 해자축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세부적으로 개인적인 일단 무의식의 연구를 실시한 거고 또 술의 천문이야. 술의 천문. 천문이 뭐예요? 정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인문이잖아요. 세계를 갖다가 축술미 형살로 분리수거해서 재생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본인의 분석 심리학을 본인의 정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것도 갑술이 또 그잖아. 갑술이 있지만 산신령이요.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요런 내용들, 자,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귀문이라든지, 원진 귀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이해가 되지 않나요? 원진, 귀문사, 이런 것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 영역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아들러는 갑오, 상관, 평관, 상관 대사라고 있고, 무토, 천간 간무경, 천간 삼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단 높은 이상을 가진 기인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신다. 아들러. 처음에 이 아들러가 상관 대사에서 뭐냐면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좀 바꿔보려고 정치 개혁 같은 데 신경을 쓰셨던 상관 대사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가 아니야, 그 사회 현실이 전쟁 터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빈곤이라든지 청소년 범죄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네? 이 무토의 이 재생 살의 어떤 그런 힘든 환경에 느끼고 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노술 합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인목이 여기 뭐예요? 정인, 이것도 정인이잖아, 그죠? 같은 걸록, 인목이 걸록인데 이 인목이 뭐예요? 참, 이게 뭡니까? 록지잖아. 이 인목이 뭐야? 아동. 봄의 생기의 시작. 이분이 강조한 게 육아하고 아동 교육에 힘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좀 사회개혁의 어떤 그런 성향으로 가려다가 어떤 빈곤이나 청소년 어떤 범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재생, 살하는 어떤 현실 자각하고 이 아동, 인목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의 치료. 이분도 이제 정신의학자면서 이제 그 심리 학자이긴 한데 의사입니다, 의사. 치료를 하는데 이분들보다 저렴하게 받고 그다음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들 교육, 인목이 교육 인자잖아요. 뭐 같이 잘 살자. 이게 무인성입니다. 현실적인 식상이 발달,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이런 것들이 불우한 어떤 환경들이 나중에 불행이 나중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식신제사량이었던 그런 생각인데 우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행의 원인이 과거가 아니라 현실적인 자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용기가 필요하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필요하다 그랬고요. 이분이 인호술 합으로 식상이 발달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과거 불행론이 그게 아니고 현재를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열등감이 발달의 원동력이다. 사실은 목적론의 어떤 그런 주장을 목적론적인 어떤 발상을 주장하신 분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식신제살적인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편관의 스타성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 보는 것에서 이런 편견을 맞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유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심리야.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분이 본인의 가치 정관을 세우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인호술 합을 갖고 있는데 인미 기운도 있고 본인 이 걸록들이 본인의 여기 인묘되는 것도 대단하거든. 밑에 인묘되는 것들인데 본인의 그 마니아층들이 있다. 여기에 다 선생님 생각이 옳습니다. 마니아층들. 이 정관 그 정제적인 거는 이게 여기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술토에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본인의 확고한 본인만의 어떤 심리적인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도 되겠고 확실하게 이 재성적인 거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자각,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공동체 의식 같은 것도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목적론적인 발상으로서 해결 가능하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주장, 남에게 잘 보이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개별 심리학을 이분들하고는 다르게 물론 이분들한테 왔습니다. 이것도 재생살 잘 나가는 사람들 거를 본인이 여기다가 유지를 이렇게 갖고 와서 본인 걸로 바꾼 거예요. 이게 화개살 어떤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고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징 중에 화개살은 이제 묘지하고 재생 아까 사물하고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수고해서 창조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굉장히 그 심리나 정신 분석 쪽에 정신학에서 굉장한 지대한 역할을 끼치셨던 분들의 사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생활명의 중국 50일간 화개살,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묘지에 들어가서 절제되고 자숙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을 열기 위한 다음에 어디 연꽃의 어떤 건 온화하면서도 어떤 그 부드럽고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창조적 고통. 화개살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학습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제 화개살 두 번째 시간 같이 학습을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일간 중심별로 그 다음에
십성별로 그리고 어떤 그 현실적인 활용 가능한 어떤 그런 생활 명리학적인 활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학습해 주신 도마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명리성학 계속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